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 소식과 그리고 중국 경제 둔화 공포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미중 고위급 회담과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오늘 진행이 되는 브렉시트 표결에 대해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굵직한 이슈, 정말 한 가지 이슈만 말을 해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슈까지 오늘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주간에도 정말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브렉시트 관련돼서 플랜 B에 대한 합의 표결안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논의가 앞서서 좀 진행이 되고요. 지난번 있었던 원론에 대해서 합의안에 대한 부분은 부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한 큰 표차로 부결이 됐기 때문에 21일 날에 플랜 B를 제시한 메이 총리 이 합의안에 대해서 오늘장 다시 좀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 현재 영국 의회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메이 총리가 좀 발언을 하고 있고 일단 표결에 앞서서 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확인하시고요. 일단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감을 좀 표명을 했었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주요 골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 신세계의 시간 동안에 좀 실시간으로 소식 나오는 대로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화요일장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 저녁 신세계는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할게요. 혜영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네, 굵직한 시황 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 오늘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모든 절차 자체가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조금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 수준으로 갈지, 과연 이 재료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좀 체크하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시사를 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신세계 혜영 마스터님의 전략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시장 분위기 안에서 이 하락폭은 좀 제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해서 2%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는 10% 넘는 좀 급락을 보여줬지만요. 그 밖에 다른 업종에 대한 부분, 반도체 기업에 대한 부분 좀 탄탄하게 보여주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의 외신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부터 들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요. 셧다운 전투 완패한 트럼프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수 있나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셧다운 종료가 좀 마무리가 됐고 이 안에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30일과 31일 날 워싱턴 DC에서 좀 고위급 협상 내용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좀 화해 소식에 대한 부분도 금융사기와 그 기술 철치 혐의로 일단 화웨이와 명한저우 CFO를 좀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얼마만큼 이 미중 무역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테지만요. 일단 골자로 좀 다루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인데요. 중국은 WTO 회의에서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위반을 비판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제 좀 협상을 앞두고 일단 중국과 미국 쪽에서 좀 힘겨루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중국 쪽에서는 WTO에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위반을 좀 비판을 좀 노골적으로 내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고위급 협상을 정말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팽팽한 좀 긴장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한편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는 트럼프의 2월 5일 국정연설을 초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트럼프의 국정연설에 대한 부분을 셧다운 종료와 함께 이뤄질 것이냐라는 그 부분이 셧다운 종료 전부터 좀 언급이 됐었던 상황인데요.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좀 초청을 내면서 트럼프가 2월 5일 국정연설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상무부는요, 4분기 GDP 발표를 지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셧다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주요 지표와 그리고 GDP 발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제장이었죠. 공무원에 대한 월급도 좀 지연이 됐었던 상황 속에서 GDP 발표도 원래는 이번 주에 예정이 됐는데요. 이 GDP 발표가 다음 주로 지연이 되면서 주요 지표가 이번 주에서 좀 벗어난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도 이번 주에는 상당한 지표 발표가 굵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초점 맞추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티그룹 쪽에서는 FOMC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이다. 금리는 6월에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이번 FOMC 이전에 워낙 좀 강경하게 비춰졌던 매파적으로 보였었던 FOMC 파월 의장이 바로 최근까지의 발언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이어갔는데요. 이와 같은 기조로 현재 이번 달에 FOMC는 금리 인상을 좀 가능성 좀 적게 보고 있고 6월에 대한 금리 인상을 좀 높게 보고 있는 시티그룹의 분석입니다. 일단 이번 FOMC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라든지 이전의 내용과 좀 다른 국면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짐 크래머는 파월의 철도 기업 실적을 보고 있나 금리 인상은 좀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여전히 앞선 소식과 같은 맥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보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편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약세론을 좀 지속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강세작에 주식을 오히려 팔고 좀 현금을 좀 확보하라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 약세론을 좀 지속적으로 좀 표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작이 좀 꺾일 것이다. 하방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이 강세장 속에서 일단 수익에 대한 부분을 좀 챙기고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하자라는 그런 약세론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한편 미국의 PMI 둔화 소식에 대한 부분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좀 분석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PMI 둔화에 대한 부분을 증시엔 오히려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한 둔화가 증시엔 오히려 좀 긍정적일 것이다. 앞서서 좀 증시에 대한 부분 물가에 대해서 좀 주춤하고 일단 조정세 자체가 증시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 쪽의 분석입니다. 자, 한편 전 세계 기업의 신용 등급 강등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디폴트에 대한 우려
우려가 좀 커지기 때문에 기업 신용 등급 강등이 2년 반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이 현재 좀 4분기 실적과 기업에 대한 실적, 성장 둔화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비중과 퍼센테이지가 좀 높여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이 소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 의회는 내달 13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지 시각 현재는 플랜 B에 대한 합의안 표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합의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이 부분을 좀 투표에 붙여서 브렉시트에 대한 EU와 좀 협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내놓느냐라는 그런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3일입니다. 이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를 좀 계획하고 있는데 단 오늘 플랜 B가 합의안이 일단 좀 넘겨져야 이 13일 투표도 있을 거라는 점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에 대한 제재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재 소식 속에서 WTI가 좀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 제재 소식과 수요 공급 사이에서 가격대가 좀 혼조세를 보였었던 상황 속에서 어제장에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현재 1% 넘는 상승으로 52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베네수엘라 이 제재로 인해서 가격대에 대한 상승, 이 탄력이 어느 정도로 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에 대한 제재로 역시나 마두로의 석유 대금 지급을 금지한다. 이렇게 또 돈줄과 이런 전반적인 시황적인 측면도 좀 제재를 가하면서 이 가격대가 좀 어떻게 좀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추세 전환이 좀 이뤄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미국의 셧다운 소식으로 인해서 이 경기 전망과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 거기에 베네수엘라 오일 WTI 기준으로에 대한 소식까지 이렇게 좀 3가지 국면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양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지수입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캐터필러와 엔비디아 등 기업 실적의 부진 속에서 연준과 무역 협상을 좀 주시하고 있는 시장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소폭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 가격대 라인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오일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 부담과 그리고 주가 약세의 하락 압력을 받았었던 오일 소식인데요. 하지만 앞서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린 대로 일단 베네수엘라 제재 소식에 의해서 현재 가격대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대 역시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이 여전히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6시에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워낙 그 전부터 중국 수요 둔화 속에서 좀 애플이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악화될 것이냐라고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일장에 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2%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자, 지금 지수가 전일장은 오르고 그리고 내리고 오늘장은 또 다시 좀 올라가는 듯 싶고 그렇습니다. 최근 사이에 같은 자리의 움직임인데 다운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은 12월 말부터 있었던 좀 장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잠깐 기울었네요.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근 장세에 대한 상승은요,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이라고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자,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의 낙관입니다. 미중 무역의 낙관적인 방향성 자체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있었다. 이렇게 좀 결과를 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장관급 회의에서 결론 어느 정도 결과가 두드러지면은 지금까지 이끌었던 이 낙관적인 형태 자체는 소멸성 재료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시사해요. 소멸성 재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여부를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늘이었죠. 화웨이 관련해갖고 미중무역을 앞두고 화웨이가 기소되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화웨이 관련해갖고 이제 언론적인 부분은요. 일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된다. 이 여부 자체를 따지는 거는 전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결과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관련 기소 소식은 완전히 배제하는 게 오히려 순수에 맞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모레 장관급 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도출될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관적인 지향 자체를 굉장히 꺼낸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여건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거대한 두 집단 자체가 협상 자체가 난항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세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언급드리는 거는 지금 이 네모 형태 안에 있던 것 자체가 미 증시가 요 근래 12월 말부터 끌어올렸었던 이유는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여론의 형태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한 전개 자체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소멸성 재료가 펼쳐지면요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요. 결과가 나왔다. 반대 매매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라든가 어떤 기준을 잡고 매도적인 부분을 좀 지향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오늘은 전날이죠, 여러분들. 전날이에요. 30일, 31일 열리는데 전날, 전전날인데 지금부터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는 어떤 형태적인 국면에서 한 차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면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 위치값이 강한 저항을 받는 구간 자체는 6730.00이라고 좀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6730.00의 매도적 접근이 한번 가능하겠고 스팬 윗구간입니다. 6730.00 추가적인 부분은 손절은 6750으로 잡으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차 스팬 자체를 밀고 올라간다면은 평단가 자체라든가 미중 무역에 대한 형태 국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이로 매매 자체는 중단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차례 지지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큰 구간은 6730.00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장 개장 어떻게 보면은 30분 전이죠. 30분 전. 10분 전이네요, 이제. 10분 전이죠. 죄송합니다. 11시 네. 30분.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 6730.00에 대한 지지를 받는 국면에서 제일 밑단에 대한 기준 지지, 틱 차트죠. 기준 지지대가 밀리면은 그때부터 매도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구간대가 확보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6730에 대한 지지값 자체가 여기서 펼쳐지고 나서 제일 하방에 있는 추세대 자체가 뚫고 내려오면은 그죠? 그때부터 추세적인 매도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여건 자체로는 중장기적 관점은 조금 사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인 부분이 도출되고 나서 확실한 지지라든가 어떤 스팬에 대한 구성 자체가 되고 나서 매도적 접근을 조금 중기적으로 잡아갈 수 있는 관점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가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서 제일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중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여건 자체는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거는 조금 아셔야 돼요. 이제 월말 1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던 뉴스예요. 형태가 좋은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오나 싶었나 했는데 장관급 회의로 미루겠다 월말에.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계속 낙관적인 형태 자체가 이어져 오다 보니까 지금 국면까지 온 건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미 결과가 반영돼 있고 소멸성 재료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60분봉에서 추세적인 판단을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자, 이런 추세를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도를 보기 위한 조건은 60분봉에서 일목균형표 스팬 하단에 있을 때만 매도 구간이 확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부분인데, 이 구간대에서 스팬 자체가 돌파돼 버린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를 이끌 때까지 박스에 대한 랠리를 도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으로, 손절이 나갈 시 개인적으로 매매 자체 스탑하는 게 좀 옳은 순서인 것 같다. 이건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거든요. 자, 한 가지 언급을 드릴게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FOMC 회의가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간 4시 이렇게 조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포커스를 맞출 내용은 뭐냐면요. 금리는 어쨌든 간에 3월에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지금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이거는요 4월, 5월 가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4월, 5월 가야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시장에 대한 국면, 지금 판단하는 걸로 시장이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FOMC에 대한 포커스는 무엇인가, 이거에 좀 맹점을 살펴야 돼요. 자,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인 금리에 대한 앞으로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비관적일까? 어떤 부분이 포커스지? 과연 이 포커스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지 달러가 약세가 펼쳐질까? 이거의 관점을 좀 살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번 포커스는 뭐냐면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 축소입니다. 자산 축소.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에서 좀 길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미장 개장할 때 한번 끊고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OMC에 대한 자산 축소는요, FOMC가 지금 이 정도 규모,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몇 천조에 대한 규모 자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미 국채라든가 이제 MBS 채권이죠. 근데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대량으로 매입을 해왔어요. 왜냐면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근데 어느 정도 경기가 살아났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부터죠. 재작년부터 이걸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축소 자체를요, 지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이번 1월부터. 그러면은 이번 FOMC에 대한 포커스는요, 이겁니다. 자, 자산 축소 조기 종료 검토입니다. 자산 축소 조기 종료 검토. 자, 자산 축소를 한다는 거는 경기가 지향된다는 거고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소리인데, 근데 이거를 자산 축소 자체를 조기에 종료한다, 축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양적 완화 정책을 추가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팩트만 놓고 하면 이 조기 종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어느 결론적으로 조기 종료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연에 대한 언급이 있을 시 달러의 약세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FOMC에서 포커스 맞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금리는 당연히 동결이고 3월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 축소에 대한 조기 종료 검토에 대한 여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포커스를 자산 축소 조기 종료 검토를 맞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자산 축소 조기 종료? 이거 뭔 뜻이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최소한 FED가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가 지금 축소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축소를 하게 된다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아셔야겠죠. 조기 축소 조기 종료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동결 오는 그 인하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입장 자체는 3월에 금리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여건이고, 그리고 지금 1월은 어쨌든 금리 당연한 동결이겠죠. 분기마다 금리 동결하니까. 분기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하니까 1월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는 올리지 않습니다. 다만 입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고 지금 FOMC에서 가진 자산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달러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언급이 있을 시 약세가 굉장하게 눌릴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은 달러의 약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축소를 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행한다는 건데, 축소 조기 종료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만약 지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자, 최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지지값이 밀리고 나서 여건 자체가 유로랑 좀 골드에 포커스를 맞춰보겠다 언급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고 손실을 대비해 갖고 수익성이 가장 큰 종목이 유로라고 좀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최근에 이제 파동에 대한 지지층 자체가 완전히 깨지는 국면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일목균형비상. 그런데 지금 단가상 원래 기준선 위치값에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추세대 자체가 형편이 없어요. 위치상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에 있어요. 그러면은 FOMC 회의가 열릴 때요, 휩쇼가 한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달러가 위로 한번 삐쳐나올 가능성 자체가 시사가 되는 거예요. 흔드는 국면으로. 그러면은 제가 보고 있는 단가에 대한 국면은 달러 인덱스상 95.700에서 800 사이에서 유로 매수에 대한 포지션 위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가 좀 나오기 전이므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FOMC 회의 때 휩쇼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최근 있었던 유로 장세 자체가요,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저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저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 근처에서. 브렉시트 난항 자체는요, 어쨌든 다수의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FOMC에서 자산 축소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언급 또는 시사 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가적인 하방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앞두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거 자체는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 95.700에서 800 사이 그 자리 위치값이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을 띌 수 있는 그 구간이란 부분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11시 31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하지만 이게 또 상승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일단 보합권 흐름 쪽에서 소폭의 상승 흐름입니다. 다우지수는 0.07%, 그리고 S&P 500은 0.06%, 나스닥 지수는 0.03%, 이제 0.01%로 다시 좀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다시 한번 보시죠.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합권까지 좀 눌렸다가 다시 0.14%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644.50포인트 선으로 0.15%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지금 6,700선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네요. 6,701.25포인트로 0.03% 보합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수 쪽에서는 나스닥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 속에서
S&P와 다우는 보합권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선물 쪽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조금 더 약하고 S&P는 0.1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앞서서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작년 동안에 한 해 동안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도 함께 병행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가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시장 참여자들 쪽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축소에 대해서 좀 종료하겠다라는 말을 일단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매파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완화적인 측면으로 좀 시사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있어서 이번 FOMC 자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동결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이 되는 상황인데요. 보합권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수님은 개장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일단 이제 미장 개장이라는 점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한 번에 폭발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추세가 좀 판단한다고 보는 지점은 아니고 저항대 구간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내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위치값을 지을 수 있는지 틱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여건을 판단하고서 매도를 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6730에 대한 부분이 아직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향 자체는 무리라고 보고 있고요. 도달 이후에 어쨌든 간에 기준 틱 차트 지지가 밀리시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포지션 노릴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좀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전에 좀 어떻게 보면 미장 개장 시간상 조금 언급을 못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그 통화 정책의 순서는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자산 축소예요. 제일 마지막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체제 자체가 제로 금리를 이끌다가 테이퍼링을 진행하다가 미국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자산 축소예요. 이 자산 자체가 늘어났던 거는요,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2008년이었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MBS 채권이 다 이제 가격을 바닥을 찍고 문제가 생기니까 FOMC에서 개입을 해갖고 다 채권을 사들인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죠, 어떻게 보면은. MBS 채권 자체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쓰레기 채권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FOMC는 다 사들인 거예요. 왜냐면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양 자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몇천 조예요. 몇천 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17년이었죠. 네, 17년에 야, 우리 이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자산을 줄이자. 우리 이거 줄여도 괜찮아. 이제 경제가 부양됐으니까 금리도 올리고 자산도 축소하자. 이거 자체로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지향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건 자체가 경기가 생각만큼 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에 대해서 동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자산 축소에 대한 조기 종료까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 축소 조기 종료는요,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좀 지향하겠다. 이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산 축소에 대한 조기 종료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여부를 내리는 게 좀 더 정확한 판단이에요. 근데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내일 FOMC 회의가 새벽에 열리는데 자산 축소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굉장하게 시사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게 시사가 되고 조기 종료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지향을 해관된다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방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FOMC가 말하는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황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산 축소에 대해서 언급을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FED에서 가진 채권 자체를 조기 종료한다고? 이게 어떤 결과를 띨까? 이거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달러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미 증시가 아니라 오일이 아니라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 대한 대기는 달러 인덱스만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있어요. 미중 무역은 미 증시를 보는 게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고, 굵직한 시황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굵직한 시황 자체가 두 개 있는데, 미중 무역에 대한 포커스는요, 미 증시를 보는 게 맞는 거고, 달러 인덱스 그리고 유로, 골드 자체는 FOMC에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종목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언급드렸던 점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종목은 골드라고 좀 언급을 드렸어요. 제가 신세계 나와가지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골드 자체가 지금 여건을 볼게요. 최근 있었던 장세가요, 달러 인덱스가 상방을 침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하방으로 꺾이지 않아요. 모든 분위기 조성 자체가 올 한 해 골드 자체가 굉장한 강세를 이룰 거라는 걸 뜻해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회장님, 추가적인 골드에 대한 상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골드에 대한 추가적인 자리를 보게 되는 거는 1290 초반대 위치값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골드는. 어떻게 보면 달러 반등이 올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시사돼요. 그럼 손절에 대한 위치값도요, 이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상방에 대한 랠리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올 한 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하고 주목해야 될 종목은 골드에 대한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매매 자체를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매매 자체를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중장기 포인트 자체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체크하면서 그 위치값만 잘 선정해서 들어가도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대한 손익비 자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유로 매수, 골드에 대한 매수 관점.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상방을 가는 거는 골드다. 달러 인덱스가 조정이 오면은 유로도 조정이 오겠죠. 하방으로. 근데 골드는요, 조정 자체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속적인 상방을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시사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은 1270에 대한 지지대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지를 맞고 올라간 거죠, 여건 자체가. 근데 이 추세 자체가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미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이라든가 좋지 않은 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게다가 달러에 대한 미 금리 동결까지 여건이 마련되면서 하방에 대한 달러 인덱스 추세가 시작된다면은 골드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수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매매별 좀 난이도를 판단하자면은 제일 높은 난이도가 개인적으로 미 증시라고 보고 있어요. 미 증시, 그 다음 오일, 그 다음 유로, 그 다음 골드입니다. 골드가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추세가 제일 잘 먹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여부랑 이 부분만 판단하고 매수적 포인트만 잘 살펴본다면은 나쁘지 않은 손익비를 거둘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개장 소식까지 함께 들어보면서 지수에 대한 소식도 추가적인 전략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본장은요, S&P와 나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다우지수 홀로 0.20% 강보합권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오일 소식은 일단 베네수엘라 제재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부분에서는 다시 좀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53달러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53.38달러 선으로 2.46%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일은 현재 부근 관망이에요. 저희가 또 첫 번째 이슈를 설명을 해드렸을 때 오일이 일단 좀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 53달러를 단숨에 좀 넘어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이 정도 네. 슈팅이 나온 거면 지금
어떤 여론이 나왔다는 국면 자체인데 개인적으로 와, 단가가 너무 올라갔네요. 예. 데일리적인 포인트 자체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준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매수는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추가적인 매수 자체는 이제 53.00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단기간 내에 1시간 만에 이끌었던 이제 종목이 100티 이상 올라왔어요. 40틱도 조정 국면이 한번 오면은 강하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오늘 형성되는 게 완전하게 매수적인 국면으로 뛰고 있다는 거는 데일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기준적 위치 자체를 매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증명하는 건데, 여건 자체를 보자면은 지금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여건이 되다 보니까 스팬 상당 구간인 53.00에서 10 사이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하고 매수를 놓는 게 좀 더 오히려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단가 자체가 지금 국면에서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무리하게 매수를 질 필요성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슈팅이면은 지금 어떤 여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슈 자체가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보는 것보다 이 상황, 여론에 대한 어떤 여부를 좀 판단하고 이거 자체가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린 다음에 내일 재차 매수 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데일리적 단타적인 매매밖에 유효하지 않다는 점 좀 설명드리고 싶고, 추세적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언론적인 어떤 내용 자체라든가 포커스를 담을 만한 상황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제재 자체는요, 이미 지난주부터 나오던 얘기예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황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추세적인 매수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황을 좀 더 판단한 뒤에 내일 재차 매수 보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무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타적인 부분은 유효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적 대응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한 번 더 내용을 좀 가다듬고 어떤 판단에 대한 시황적인 매수적인 부분이 유효한지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내일 재차 매수 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좀 기다리고 내일 매수 보는 걸로 조금 웨이팅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는 좀 웨이팅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좀 관망에 대한 의견도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 오일이 2.57% 상승한 53.4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6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시세 한번 좀 점검하고 추가적인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미 재무부 쪽에서는 미중 협상 중대 진전을 좀 기대하면서 화해 기소는 좀 별개 문제다라는 미중 협상에 대한 문제와 화해 소식을 좀 구분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시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646.50포인트로 0.23%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6,700선이 이탈이 됐고 6,695.25포인트로 0.04%의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좀 상승을 했지만 현재 부근에서 하락으로 여전히 좀 이어가면서 1.14620달러 선으로 0.12%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이 거래 전에 큰 상승으로 1.76%의 상승으로 1,3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었던 골드는 전일장도 여전히 종가는 1,302.5달러가 지지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1,305.6달러로 0.2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1,310달러까지 기록을 했지만 고가에서 좀 밀렸습니다만 현재는 1,305.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은 53.4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앞서 미국 재무부 쪽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그리고 화웨이 소식 때문에 좀 진전이 좀 더디지 않을까 또는 악재가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과 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미 재무부 쪽에서는 좀 이 두 사건을 좀 별개로 좀 구분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 전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좀 와해적인 부분으로 이어갔을 때 대두에 대해서 좀 수입을 이어가겠다는 중국 쪽의 소식도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대두 수입이 좀 늘어나면은 일단 좀 대두 가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것도 같은데 이 농산물 이 섹터도 해외 선물 안에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두에 대한 소식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문자 질문 풀어드릴게요. 끝자리 5865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오일을 52.83달러에 7계약입니다. 계속 물타기 했는데 손실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떡하죠? 계속 올라갑니다라고. 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포지션은 매도로 좀 물리신 것 같은데 52.83이면은 7계약이기 때문에 좀 손실이 좀 가고 있을 것 같은데 52.83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좀 괴리가 있어요. 마스터님. 지금 일단은 지금 계약수 물타기 한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버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갑작스러운 급등 자체는요, 어떤 이슈에 대한 발생이라든가 여건 자체가 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단기적인 고가 형태라든가 어떤 지지층을 국면을 확인하지 못한 국면에서 물타기를 한 게 가장 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당일 고가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만약에 52점 어떻게 보면 아까 위치했던 52.00에서 10 위치값이 왔을 때 고가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반드시 손절은 둬야 되고요. 스팬 자체가 밀리는 구간대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여건 자체는 크게 좋지 못하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신 분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오일을 하기가요, 추세적인 판단이라든가 시황 자체 전반적으로 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미증시랑 상관지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띠고 있다는 점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오일에 대한 추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좀 도출되고 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크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건 내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지 않다는 생각 자체였는데, 지금 단가 위치상 이제 전정 고가 자체가 또 이탈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자 주신 분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형태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는데, 중장기적 관점을 조금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25일 고가에 대한 지지가 밀리기 전까지는 조금 보유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25일 고가 형태는요, 53.95죠. 이 위치가까지는 손절을 냅두고 보유하시는 게 좀 낫다는 주의고, 단기적인 데일리 트레이딩이라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스팬 자체가 330T 이상 지금 이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본절값에 도달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여건은 굉장히 좋지 않은 국면이에요. 추세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세 때 지지 자체가 여기에 부딪히지 않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53 초반대가 좀 이끌어진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손절하는 게.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신 것만 분석을 한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장이 이끌다 보니까 물을 지속적으로 탄 건데, 하나만 언급을 드릴게요. 그렇게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든가 시장의 여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 자체 기준을 내리지 않고, 이게 물 탄다는 버릇은요, 몇 번 수익을 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 이제 확률적으로 대다수의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물을 타갖고 손실에 대한 부분을요, 수익으로 전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습관 자체가 길러져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무너져요. 이런 형태에 대한 국면을 본다면은. 그래서 차라리 컷이 나가더라도 손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매매라고 좀 판단하는 거예요. 다소 손절이 길더라도 불타는 것보다 단계약 혹은 짧은 계약으로 어떤 관점 자체를 유지하시면서 정확하게 보는 거를 우선 좀 지향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좀 좋다고 판단하는 국면이에요. 일단은 53 초반 국면이죠. 스팬 하단 국면까지 오면요. 개인적으로 청산하기를 권유드릴게요. 버티기보다. 지금 스팬 상하단 위치값을 보면 53.10하고 53 초반이에요. 예, 이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손절 처리를 모두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바예요. 왜냐면은 단타적으로 그리고 중장기 관점으로 차트적으로 분석이 안 될 뿐더러 이제 데일리적인 시황 차트 분석 자체는요 매수잖아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매수인데 이거 자꾸 버티는 것 자체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컷 내보내시고 다음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좀 이상적이고,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습관 자체는 조금 바꾸시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어요. 손절 자체를 좀 다소 길게 보이더라도 이 물에 탄다거나 이런 버릇 자체는 저는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행동이라고 좀 보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정확하게 다소 길더라도 정확하게 손절 자리를 잡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이고 손익비를 구성할 수 있는 매매라고 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뭐 7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드렸으니까 손절 처리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시장 쪽에서는 현물 쪽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선물 시장 쪽에서 좀 빠지고 있는 흐름 같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새벽에 있을 애플 실적도 잘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양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짧게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좀 말이 어눌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혀를 깨물어가지고 여기 잇몸이 나와서 혓바닥이 지금 아픈데,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관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FOMC에서 주요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영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